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산사태나 침수 등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 철원과 화천, 양구, 경기도 동두천과 포천, 파주 등 중부지방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경북 북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에 최고 150mm 이상, 남부에 최고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폭우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만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아직 복구도 채 되기 전에 또다시 폭우가 예고돼 주민들의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식당 안쪽으로 들어서니 부엌 한쪽 바닥이 뻥 뚫려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내린 폭우로 건물 아래 토사가 쓸려 내려가며 바닥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식당 옆에 있던 편의점은 건물이 통째로 무너진 뒤 철거돼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땅만 메꿔놓은 상황이라 다시 예고된 폭우에 걱정이 앞섭니다.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걱정되죠, 걱정되지. 근데 많이만 안 오면 괜찮은데 많이 먼저처럼 온다 그러면 또 이건 나만 하지도 않지 이것도. 지난 폭우로 막힌 배수로 역시 그대로라 우려가 큽니다. 흙이면 모든 물이 꽉 차가지고 못 나가니까 지금 저렇게 상수도 관으로다 물이 뚫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내일 모레 비 온다고 할 때 이게 물이 넘치면 다시 또 저희 집으로 역류하는 거죠. 끝도 없이 물이 불어났던 탓에 하천마다 뚝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지난 폭우로 쓸려 내려온 토사물이 가득한데요. 하천 옆으로는 무너진 뚝을 대신해 흙포대로 임시 뚝을 쌓아놓은 모습도 보입니다. 사람 몸통보다 큰 나무들도 화물차로 연신 퍼다 나르지만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전기가 복구된 지도 며칠 되지 않았고 통신은 아직도 일부 먹통인 상황입니다. 지난 폭우가 남긴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온 비 소식에 주민들 걱정만 깊어갑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지난 3일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300여 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5시 기준 도로 침수 등 공공시설 81건, 건물 침수 등 사유시설 23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또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전남 무안에서 급류에 휩쓸려 숨진 50대 남성의 경우 여전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인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9개 시도에서 2,100여 세대 3천여 명이 일시 대피했고 대부분 귀가했지만 2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5년간 차량 침수 사고를 집계했더니 7월부터 10월 사이에 95%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자동차 보험 처리된 차량 침수 사고는 36,214건으로 이 중 95%가 7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이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침수 차량은 외관상 문제가 없더라도 전자장비와 제동장치, 엔진 등 주요 부품에 심각한 부식이나 고장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구매 시 카이스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침수 차량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광주와 전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하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다시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갑자기 물이 불어난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김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차로가 온통 물바다로 변했고 바닥의 맨홀에서는 물줄기가 솟구칩니다. 물살이 얼마나 거센지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지난 3일 밤 광주광역시 월계동 침수 당시 상황입니다. 이렇게 운전 중 도로가 침수돼 물이 차기 시작했다면 고지대로 이동하거나 빠르게 하차해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물이 찼을 때 차 바퀴의 한 2분의 1 정도만 잠긴다 하더라도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피할 때는 하천과 지하도, 저지대는 피하고 맨홀 뚜껑이나 전봇대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맨홀 사이로 빠질 위험이 크고 전봇대 주변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또 무릎 이상 깊이 물길은 휩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진입해서는 안 되고 우회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무릎 이상만 찬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바닥에 신발이 젖을 정도 혹은 또 발목 높이 정도까지만이라도 물이 찬다면 즉시 대피를 하셔야 되겠고요. 한밤중 집중호우로 미리 대피하지 못하고 지방까지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다면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전기전원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또 가스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을 단단히 고정한 뒤 지붕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침수 이력이 있는 저지대나 반지하 같은 경우 호우 경보가 발령되면 침수되기 전 선제적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올해 7월에는 극한폭염과 극한호우가 교차해 나타나며 곳곳에서 경험하기 힘든 역대급 기록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5일 발표한 2025년 7월 기후 특성 자료에서 올해 7월에는 월 전국 평균 기온이 27.1도로 역대 가장 더웠던 1994년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전국 일평균 기온과 전국 평균 기온도 모두 역대 1위를 기록해 관측 이래 가장 더웠습니다. 열대야 일수도 6.7일로 평년보다 3.9일 많았으며 특히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총 23일로 1908년 관측 이래 118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7월 전국 강수량은 249mm로 평년의 85.8% 수준이지만 대부분이 중순에 집중돼 기록적인 호우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30일 발생한 규모 8.8 지진의 영향으로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산이 분화해 수 킬로미터 상공까지 화산재가 치솟았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현지 시각 5일 클류첵스카야 화산이 폭발해 7km 높이까지 화산재 기둥이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600년 만에 다시 활성화된 크레세닌 니코프 화산도 상공 6km까지 화산재를 분출했고 화산재는 동쪽과 남동쪽으로 160km를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밖에도 베지면이, 캄발니 등 여러 개 화산이 동시에 분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불의 고리에 걸쳐 있는 캄차카 반도는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2014년에는 화산 8개가 동시에 분화하기도 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구를 뒤덮고 있는 것은 1950년 이후 생산량이 200배 넘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국제의학 저널 랜싯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 2메가톤이던 플라스틱 생산량은 2022년 475메가톤으로 23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2060년 현재의 2.5배 정도인 1200메가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현재 8000메가톤이 지구를 뒤덮은 채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재활용 플라스틱은 1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종이처럼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접었다 펼 수 있는 로보시트가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김정 박인규 교수 연구팀은 얇고 유연한 고분자 기판에 미세금속 저항 네트워크를 넣어
다양한 위치와 방향으로 접히는 형상 프로그래밍 로봇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접히는 위치와 방향, 정도를 설정하면 저항 네트워크가 전류 분포를 조절해 고분자 필름의 국소 부위를 가열함으로써 곡률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특히 시트 내부에 내장된 전자회로가 열을 내고 온도를 감지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별도 장치 없이 접힘 상태를 감지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실시간으로 로봇의 형태 변화를 가능하게 해 우주 탐사와 구조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북미 해안의 해양 생태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불가사리 소모성 질병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와 미국 워싱턴대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미국 알래스카에서 멕시코까지 20종 이상의 불가사리 수십억 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양 전염병의 균주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염병에 걸린 불가사리의 체강액에서 이 균주의 수치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건강한 불가사리에 주입하면 얼마 못 가 사망한다는 것을 확인한 뒤 국제학술지 네이처 생태학 및 진화에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한 구글이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 사진 구매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도 해외 반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구글은 2010년에 이어 2016년에도 우리 정부의 정밀 지도를 해외 데이터 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지도에 함께 서비스하는 위성 영상을 흐리게 혹은 저해상도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구글은 거부했습니다.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안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 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구글은 다시 지도 반출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구글이 지도에서 보안 시설을 가리거나 저해상도 처리하고 좌표를 삭제할 것과 보안 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둘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어제 게시물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요청한 1대 5천 지도는 1대 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니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민감한 정보를 제거한 뒤 다른 업체들에 제공한 것과 같은 국가기본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 우려를 감안해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사진 구매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길찾기 기능이 작동하려면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처리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1,000만 명 이상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구글 지도의 길찾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입국과 동시에 불편을 겪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일 관계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청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또 언제 관세나 비관세 이쪽에 또 압박이 들어올지는 우리가 안심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구글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정밀지도를 내줘야 할지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를 1년 뒤엔 150%, 이후엔 250%로 올리겠다며 다음 주에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추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또 한국을 개방해 엄청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대미 투자는 대출이 아닌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쯤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약품에 처음엔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1년 반 뒤에는 150%로 이후 250%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폐쇄된 한국 시장을 개방했는데 엄청난 사업이 될 것이라며 트럭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등 미국 자동차를 팔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한 자동차는 한국의 안전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려고 약속한 대미 투자가 미국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 아닌
미국에 주는 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추가 발언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또 관세로 미국의 7월 ISM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0.1로 전월보다 0.7포인트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용 사정이 악화한 가운데 관세 정책이 경기 둔화 속에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게 반영됐습니다. I do expect some of those figures to start to hit as we move a little bit further into the fall here, and as a result, those prices could rise, and we could see that impacting the economy and the profitability and mostly the margins of some of the companies, which PMI는 기업의 신규 주문, 재고, 고용 여건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지수화한 지표로 50보다 크면 확대, 작으면 위축 국면을 나타냅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업황 둔화는 미국의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정부가 기업이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해 미국 내 드론을 활용한 배달 등 각종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미국 교통부는 드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밖에서도 운용하는 데 필요한 허가 절차 등을 담은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사용하려면 정부에 건별로 예외를 신청해 허가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새 규정은 개별 허가 대신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제조업, 농업, 영화 제작, 운송 분야에서 드론 기술을 쉽게 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미 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여파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SK텔레콤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4조 3,388억 원, 영업이익은 3,383억 원, 당기순이익은 832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2분기 대비 1.9%, 영업이익은 37.1%, 순이익은 76.2% 각각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에 SK텔레콤은 고객 유심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째 2%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출고가 인상 영향으로 가공식품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수요가 많은 수박은 20% 넘게 올랐습니다. 한우도 전달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두 달째 2%대 초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농축수산물이 2.1% 올랐고 석유류 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1% 하락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가공식품 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출고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4.1%가 올랐습니다. 할인 행사 등으로 전달보다는 줄었지만 4%대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0.35%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빵이 6.4%, 커피 15.9%, 햄과 베이컨은 7.1%가 각각 올랐습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커피, 발효유 등 최근 출고가가 인상된 품목의 순차 반영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하였으나 7월 유통업체 할인 행사 등으로 상승폭은 둔화되었습니다. 수산물은 7.3% 상승했는데 고등어가 12.6% 올랐습니다. 농산물은 0.1% 하락했지만 전달보다 하락폭은 줄었습니다. 출하가 적은데 수요가 많은 수박은 20.7% 뛰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신청이 시작된 소비 쿠폰 영향도 물가에 반영되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우 물가는 4.9% 올라 전달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줄며 월세와 전세 물가는 각각 1.1%, 0.5% 올랐습니다. 이번 달 물가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집중호우와 폭염 여파로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이어질 수 있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열고 여름철 먹거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할인과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추는 정보 방출 규모를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수박은 할인 지원이 계속 추진됩니다. 쌀은 유통업체와 협력해 20kg당 3,000원 할인 행사가 추진되고 한우는
8월에도 평시 대비 30% 이상 공급됩니다. 또 휴가철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해 요금 과다 인상과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가치 소비가 1997년 이후 출생한 이른바 Z세대의 소비 성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만 17세에서 28세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는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64%는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나 ESG 관련 부정적 이슈로 구매를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Z세대 65%는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린워싱 문제의 우려를 나타냈고 54%는 취업이나 이직 때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채용이 줄고 퇴직 연령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의 20대 직원 비중이 50대 이상보다 적어지는 세대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이별 인력 구성이 비교 가능한 124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이들 기업의 30세 미만 인력 비중은 19.8%로 감소했고 50세 이상 인력 비중은 20.1%로 증가했습니다. 두 연령대의 비중이 역전된 건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이라고 리더스 인덱스는 밝혔습니다. 또 30세 미만 인력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처음입니다. 불교 도량이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문화와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음악회와 전시회에 모기장 속에서 만끽하는 뮤지컬 갈라도 열렸다고 합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봄에 흐드러지게 피는 천연기념물 홍매화와 영산회 괴불탱 등 국보가 즐비한 지리산 화엄사입니다. 천년 고찰의 땅거미가 지자 반딧불이 켜집니다. 한여름밤 화엄사에서 열린 이색 모기장 음악회. 올해는 유명 뮤지컬 작품 설명과 영상, 실제 공연이 어우러지는 갈라로 꾸며졌습니다. 여름이었는데 세계 수준의 뮤지컬 배우들과 함께한 밤은 모든 참여자가 잊지 못할 추억과 행복을 준 것 같습니다. 화엄사는 이미 요가와 라인 댄스 경연 대회 등을 열어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보 제67호 각황전입니다. 화엄사에서는 이런 국보급 문화재를 야간에 관람하고 불교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화야몽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도량을 찾는 모든 이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문화생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힐링할 수 있고 이 더운 여름 시원한 그런 느낌으로 올 여름을 보내면서 자기 삶에 커다란 어떤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변화가 이 음악제를 통해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음악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는 10월 화엄사에서는 깊어가는 지리산의 가을 정취와 아름다운 선율의 앙상블을 만끽할 수 있는 음악제도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8월 6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